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오후 2시 40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 이슈가 좀 일단 5월 거는 마무리되면서 조금 약 반등하는 장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반등을 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제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거의 횡보 하다가 이 구간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었는데 움직임을 좀 깨고 올라온 모양새이고요. 알트코인들이랑 비트코인의 관계가 되게 지금 잘 보시면 재미있는 게 그저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만 방어가 굉장히 좋고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계속해서 했었죠. 그래서 하락하는데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그 조건에 잘 맞춰져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이제 비트가 조금 올라오나 싶었죠.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상승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조금 상승을 했는데 이때 알트코인들의 반등이 지금 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다. 지금까지 한 거의 한 1, 2주, 1, 2, 3주 정도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비트가 여기서 조금 했을 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좀 어느 정도 그 동안의 그 하락분에 대한 반등을 좀 해주지 않았나, 지금 좀 그런 느낌이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좀 반등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근데 다만 보시면은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막 붙는, 그러니까 그 상승장 때 막 거래량이 엄청 붙으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봐야 알겠지만은 비트가 이제 여기서 뭐 잘 지지해주고 우상향 조금씩 해주면은 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알트코인들 지금 거래량이 엄청 붙는 막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보시면서 반등 장세에서 이제 반등 매매 이런 거 잘 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트가 좀 더 오를 줄 알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0.75를 안 간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반등이 나온 건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발란체 같은 애들도 진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영상을 찍었을 때 영상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계속 떨어진다, 계속 떨어지고 팍 꽂는다, 팍 꽂고 이렇게 왔다. 그에 반해 이제 비트 같은 경우는 뭐 나름 떨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뭔가 팍 꽂는 느낌으로 하락은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클레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지금 거의 막 말도 안 되게 다 떨어졌었죠, 사실. 니어 같은 경우도 호재가 좀 포진되어 있던 앞쪽에서는 4월 앞쪽에서는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그 호재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그 동력을 잃고 좀 하락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었고, 이제 에이프 같은 경우도 비슷했는데요. 에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아더사이드 민팅이 끝나고 나서 뭐 메인랜드 이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계속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하다가 또 같이 맞춰서 조금 상승을 한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좀 긍정적인,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분석을 한번 봅시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롱충이고 맨날 올리는 글마다 다 올라갈 거야, 상승할 거야 라는 글이라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의견이 있다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사이클이 지금 작년까지 해서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이잖아요. 이번 그 20년, 21년 이 사이클이. 근데 이제 이 사이클을 좀 봤을 때 첫 번째 사이클, 그러니까 2013년 해당 구간의 사이클이 3년 정도 유지가 되고 조정이 왔었고, 이 RSI 지표를 통한 분석인데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17년 사이클 때는
4년 정도의 사이클 그리고 마무리됐었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한 5년이 되지 않을까. 아직 이 지표대로면 아직 바닥이 아니다. 아직 더 갈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보면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죠. 너무 근데 너무 희망회로긴 하다, 그죠? 왜냐면은 진짜 딱 이 지표 하나로만 이 시장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고려하지 않는 좀 그런 희망회로지만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5월 한 6월 7월 해가지고 5월 지금 5월 첫 번째 두 번째 한 6월 중순부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좀 반등 장세가 나오고, 만약에 진짜 상승을 한다면 나머지 사이클이 남아 있는 거라면, 이번 사이클에서 그 꼭대기 분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거라면 적어도 한 7월 내에 좀 그렇게 전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정말 좋은 분위기가 나와야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트위터 관련 지표인데요. 요것도 그러니까 요런 지표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물론 좀 행보장이라서 와닿지 않을 수는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거를 칭하는 그 까먹었네요. 그게 있는데, 그 지표가 있는데 이런 지표들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4월 달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이제 크립토 코인들을 지표로 봤더니 이제 1위가 역시나 이더리움이 아마 뭐 2.0 뭐지 이런 거 관련해서 4월 달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좀 비트보다 오히려 더 그 파이가 컸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제 4월 달에 반등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뭐 오픈시 합류라든지 뭔가 뭐 체인 다운 뭐 이런 이슈들로도 언급이 많이 됐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더에 좀 그나마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알파가 뭘까라고 했을 때 솔라나 그리고 뭐 루나 뭐 아발란체 이런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도 솔라나가 그나마 좀 더 글로벌하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고요. 뭐 비트 그리고 시바이누 있고, 시바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그 로빈후드였나요? 그쪽에 이제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죠. 뭐 분부, 테더, 에이프도 있고요. 좀 이슈가 많이 있네요. 루나가 생각보다 적네. 루나가 은근 커뮤니티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국내 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사실 앵커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루나라는 그 생태계 안에서 어떤 앵커라는 그 특정 프로젝트의 그 어떤 비중이라 될까요?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티 기반으로 돌아가는 NFT 시장도 되게 작은 편이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뭐 코인 시총은 이제 굉장히 높긴 한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앵커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또 테라 관련해서 프로젝트 하나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어제 업비트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업비트에 이제 스테픈이 상장이 됐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는 확실히 좀 그 초반 상장 딸이 요런 펌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뭐 업비트에서 조작질을 한다 뭐 이런 이슈도 많았는데, 뭔가 암호화폐가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 분류를 받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스태프는 시총이 워낙 높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시총이 높으면은 저렇게 상장 빔이 크게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똑똑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이제 시장 조사를 할 줄 알고, 기존 코인이 어디에서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업비트에 상장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막 몇 배 주고 못 사죠. 그 전까지는 이제 시장이 너무 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막 무지성으로 샀다면 이제는 확실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크립토에서 좀 굴러먹던 사람들이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깎여져 나가는 느낌인 거죠. 예전에는 뭐 우리 보따리도 많이 먹여주는 어떤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였고, 아니면 최근에 NFT 시장만 봐도 그래요. 예전 같으면은 NFT 시장도 초기에 그냥 들어가서 뭐 채팅 조금 하고 초대하면은 뭐 활이 오지 주고 민팅 해가지고 몇 배로 팔고 막 이랬다면은 지금은 활이 따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변했고, 심지어 따서 민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정말 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파트가 정말 좁아지고 어려워지고 있죠, 사실. 그게 이제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또 횡보장이기 때문에 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점점 수익이 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공부를 하면서 같이 투자를 좀 동반한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좀 보고 있고, 이제 트렌드를 좀 잘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이제 스테픈의 후속작이 너무 많았죠. 지금까지 제가 언급드린 것만 해도 뭐 스텝 앱, 스웨트코인, 이제 뭐 그 폴리곤 쪽에 하나 있었는데 그 뭐였죠? 폴리곤 쪽에 하나 있었고, 예전에 뭐 스니커즈 있었고, 최근에도 뭐 코인워크 있었고, 벌써 대여섯 개 되고요.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건 이제 테라 쪽 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런칭을 할 예정인 트레이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코인워크 같은 경우도 저번에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 봤을 때 얘네는 어디 기반으로 하는지가 안 나와 있다. 근데 이제 듣기로는 뭐 클레이튼인 것 같다라고만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직 그게 정해진 게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뭐 투표를 해가지고 디코에서 자체 투표를 해서 뭐 우리가 클레이튼으로 갈까요? 테라로 갈까요? 그래서 뭐 테라로 갈까요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테라로 가겠다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방향성 자체는 물론 이제 테라가 더 좋을 수 있겠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클레이튼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이제 효용 가치를 뽑는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도 더 훨씬 나을 거고, 왜냐면은 테라 쪽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렇게 NFT라든지 이런 커뮤니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을 지향하는데 그렇다고 막 해외 커뮤니티가 큰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또 클레이튼보다 뭔가 국내를 타겟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국내 사람들로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메타콩즈도 뭐 타일 클레이 하고, 이제 뭐 기존 프로젝트 혹은 추후 나올 이제 프로젝트들도 뭐 다 클레이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클레이튼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조금 커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테라도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테라가 더 클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지금 2분기에는 이제 테스트 하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앱이랑 이제 신발 판매 하고, 이제 3분기에 정식으로 이제 앱 런칭하고, 그리고 토큰 두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TRC랑 랜드 토큰으로 두 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거의 페어 토큰으로 출시가 되죠. 거의 토크노믹스를 위해서.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제가 활이를 한 두세 세 자리 정도 구해볼 수 있으면 구해서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요즘 너무 이 M2E 파생 프로젝트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P2E 프로젝트를 갖다가 나타낸 거죠. 나타낸 건데 이제 뭐 TWD 맞죠? 에일리언 월즈랑 뭐 스플린터랜드, 모박스, 크립토범, 디파이 킹덤 같은 프로젝트가 있네요. 근데 이런 P2E,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 P2E 하면 그냥 디파이 구조를 좀 그냥 살짝 뭐 게임 같은 형태의 이제 애니메이션을 살짝 넣어서 만든 그런 P2E였는데 지금은 여기서 더 발전을 하고 있죠, 사실. 최근에 뭐 핫했던 M2E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무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출시를 한 P2E고요. 이제 추후에 나올 정말 정말 그 게임에 더 포커스를 맞춘 P2E 같은 경우들, 혹은 이제 대기업들에서 지금 우리 뭐 진출을 한 뭐 넷마블이라든지 뭐 컴투스 이런 곳에서 출시하는 프로젝트들, P2E 같은 경우도 더 게임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P2E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P2E랑은 조금 형태가 많이 다르다, 그리고 진화하고 있다라는 그 포인트를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이런 P2E 프로젝트들도 보시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볼게요. 가격만 보시면은 거의 50% 하락. 그리고 모박스 뭐 50%, 70%, 80%까지도 하락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한번 뭔가 꺾인 이런 기존 디파이 아류 변형류 P2E들은 한번 꺾이면은 다시 살아나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조금 몇 개는 뭐 아직 아니죠. 뭐 모박스는 말고 뭐 크립토범이라든지 뭐 디파이 킹덤 같은 프로젝트들은 조금 살아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 시장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NFT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아더사이드 민팅하고 BAYC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152더까지 갔었다가 MAYC도 42더 넘게 갔었죠. 왜냐면은 이거 갖고 있으면은 아더사이드 준대. 그래서 에어드랍 받고 나서 다 판 거죠. 그래서 뭐 102더 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온 느낌이고요. 아더사이드는 역시 바닥 가격이 이 정도로 귀결이 됐죠. 까기 전에, 그러니까 개봉하기 전에 8.782더 그 정도가 유지되기는 힘들었었죠.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무라카미 뭐 두들이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 두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오히려 그 쿨캣이 좀 많이 이슈가 있어서 빠졌어요. 그래서 쿨캣이랑 두들이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NFT 같은 경우도 어떤 프로젝트의 그 방향성이나 이제 커뮤니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뭐 클레이튼에서도 드러나죠. 클레이튼에서도 이제 메타콩즈 이전 이슈 있고, 뭐 선미야 지금 4100 클레이 넘었습니다. 클레이가 좀 하락한 거 치고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선미가 와우 되게 많이 올랐네요. 아마 그런 이슈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메타콩즈가 이제 클레이를 떠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장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등극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선미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선 사실 선미화네요. 선미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선미화의 상승을 보고 느꼈었던,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선미화 NFT는 조금 다른 프로젝트랑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연예인 NFT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을 대놓고 앞세워서 마케팅을 하고 연예인을 대놓고 활용하는 어떤 그런 NFT 형태인데, 이게 기존에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은 뭐 이더 마켓은 당연히 없거니와 이제 국내에서 몇 가지 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뭐 구혜선 NFT 같은 경우도 뭐 구혜선을 대놓고 이렇게 뭐 아이돌화 시켜서 낸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아이돌을 갖다가 그걸 그대로 상품화 시킨 NFT 형태가 지금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모델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다른 연예인들을 가지고 100%좀 이렇게 출시가 될 것 같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이튼 쪽에서 특히 국내 판 같은 경우는 클레이튼이 아직도 확실히 좀 잘 잡고 있고요. 클레이 킹덤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올랐죠. 이것도 뭐 150클에 이제 세일했었는데 어제 그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요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나 쪽으로 이제 기존 이 클레이튼 NFT들 방향성이 얼마나 어떻게 좀 빨려 들어갈지, 만약 갔을 때 어떻게 성공을 할지, 지금 클레이튼 쪽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테라 쪽은 아직 좀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사실. 뭔가 왜냐면은 오픈시에 없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게. 오픈시에 테라 체인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일 큰 부분인 것 같고, 지갑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카이카스 좀 대중화가 많이 된 편인데, 뭐 테라 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아직 낯설고 뭔가 다른 어나더잖아요, 사실. 좀 그런 느낌이라서 테라 쪽으로 만약에 넘어갔을 때 그런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이 될지 좀 그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또 니어, 제가 좀 니어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 마켓플레이스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사실. 저도 예전부터 가끔 봤는데, 예전에 이 프로젝트를 봤었거든요. 이제 니어 쪽 이제 우주인 이 프로젝트. 근데 이제 좀 구리긴 합니다. 약간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요거 그 뭐였죠 그거? 래퍼가 한 거? 어, 그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것도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래퍼가 했다 막 우지였나요? 우지 맞나? 하여튼 그거 2.5 솔에 팔았던 거. 그게 생각이 나는데, 요것도 예전에 초반에 7.5 니어에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7.5 니어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니어도 아직 생태계 초반이거든요. 지금 NFT로 치면은. 그래서 니어가 솔라나만큼 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니어 그러니까 초반 생태계일 때 참여해서 뭔가 기회들을 많이 건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니어 쪽 NFT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2월에,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게 2월에 이제 세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가 니어가 얼마였냐면, 보시면은 되게 낮았어요. 10 니어도 안 했었죠, 막 요때. 지금 좀 13? 10니어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10달러죠. 1니어에 10달러였는데 7.5 니어였으니까 뭐 대략 75달러 맞나요? 그죠? 75달러 정도에 팔았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니어 가격도 올랐고 이 프로젝트의 플로어 프라이스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니어 쪽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되게 좀 이 UI 이런 게 매지게 된 느낌이 좀 많이 나요. 매지게 된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좀 깔끔합니다. 아직 되게 좀 허접해서 그냥 눈여겨보시라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해볼 거고요. 휴일 잘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